오늘은 1948년에 태어난 미국의 여류작가 낸시 스프링어의 장편 소설 검은색 사륜마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리바 장소는 1800년대 중후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런던입니다. 주인공은 어려서 부모를 잃은 16살 소녀 에놀라 홈즈이고 셜록 홈즈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오빠들의 간섭을 싫어하여 집을 나와서 홀로 서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젊은 부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니 조사해달라고 오빠 셜록 홈즈에게 의뢰한 사건에 에놀라 자신이 뛰어듭니다. 사건 의뢰인 글로바 양은 20살에 열병으로 죽었다는 부인의 쌍둥이 여동생이고 그녀의 형부는 부유한 캐도건 백작인데 백작의 첫 번째 부인도 열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백작의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모두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소녀 에놀라가 말합니다. 내 삶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건 항상 열정을 불사르는 일이었다. 어릴 적 난 펀델 숲을 뒤지며 밝은 조약돌, 까치둥지, 심지어 해골까지 뭐든 찾아다니곤 했다. 쌍둥이 동생 글로버와 에놀라가 대화를 나눕니다. 언니는 크게 손쓰지 않아도 참 아름다운 사람인데 왜 전 그런 언니랑 그렇게 달라 보이려고 했을까요? 남이 아닌 나만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건 지극히 정상이지요. 빈틈없고 계산적이고 심지어 약자를 이용해 먹는 포식동물 같은 백작은 그에게 충성하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승만, 김일성,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그와 비슷한 졸개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명령, 즉 무고한 에놀라를 잡아 가두라는 명령이 마치 그릇을 치우라는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짓인 양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백작의 말에 복종했다. 이들이 그동안 백작을 위해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임무를 척척 수행해 왔을지 잠옷 궁금해졌다. 캐도건 백작의 저택에 갇힌 에놀라는 벽에 걸린 두 번째 부인이 그린 그림에서 정신병원 또는 요양원을 암시하는 암호를 발견합니다. 오 맙소사, 말도 안 돼. 순간 몸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런 불운한 운명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바로 소문에 돌던 그 검은색 4인승 사륜마차의 행선지가 정신병원이란 얘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납치범들을 태운 그 사악한 마차가 희생자들을 죽음보다 더 잔인한 운명으로 내몰기 위해 한밤중에 들이닥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번째 부인의 사망 진단서에 의사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에놀라가 오빠 셜록에게 말합니다. 캐도건 경은 여자를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듯해요. 감히 말하건대 캐도건 경이 신분 높은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건 권세 있는 집안의 상위층 여성에게 실증이 날 경우 버리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하나의 단서는 찾았지만 영국 내에 있는 수많은 정신병원과 요양원 모두를 뒤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에놀라는 오빠와 오빠의 절친인 왓슨 박사와 함께 작전을 짭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계획은 맨발에 찢어진 옷차림과 괴로운 얼굴로 변장한 글로버 양, 즉 쌍둥이 여동생을 그녀의 형부와 맞닥뜨리게 해서 그로 하여금 아내가 도망쳤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라건대 캐도건 경이 그녀를 다시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라는 명령하는 과정에서 그 병원의 위치를 말하도록 하는 거죠. 정신병원에서 막 탈출한 모습으로 변장한 쌍둥이 동성 글로버에 대한 장면은 이러합니다. 뒤에서 왓슨 박사의 지혜롭고 명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일 캐도건 경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실상을 보고 공포에 떨 거예요.
나는 티시, 즉 글로버에게 말했다. 당신은 캐도건 경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 거예요. 도저히 합리적인 생각은 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예요. 마침내 그들의 연극은 성공하여 글로버의 언니가 본명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으로 갇혀있는 정신병원을 찾아내 희생자를 구해내고 백작으로부터 그에게 합의금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백작과 그의 하인들을 살려둔 것은 못내 아쉬운 결말입니다. 한편 소설 속에서 정신병원의 안내원이 말합니다. 구속하진 않고 철장 안에 가두기만 하는 거라 적어도 그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곳의 불쌍한 영혼들은 런던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답니다. 작가는 정신병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끌려가서 인해 버려지는 곳. 이 대목에서 작가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1800년대 중후반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 영국과 유럽 노동자들의 삶이 정신병원에 갇혀 사는 환자들의 삶보다 못할 정도로 비참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공산당 선언이 출판된 것만 보아도 그 시기 자본가들의 이기심과 잔혹함 그리고 어마무시한 빈부격차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즉 소유욕과 이기심을 극단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 실패한 이론이지만 자본주의 역시 소유욕과 이기심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처럼 부와 권력을 휘두르며 제멋대로 약자를 괴롭히는 자본주의 괴물 백작과 백작의 하인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괴물들을 사적으로 응징하고 보복하는 에놀라와 셜록에게 독자들은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내가 배우는 것은 법치주의는 사회의 정의를 절반밖에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듯이 부패한 법기술자들이 부자 기득권 층들과 짜고 법을 농락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을 포함하여 홍길동, 임꺽정, 로빈훗, 일지매와 같은 영웅들 또는 깨어있는 당당한 시민들이 나서서 절름발이 법치주의가 못하는 나머지 절반의 정의를 직접 실현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